안녕하셨습니까? 11시에 만납시다. 김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실입니다. 우리나라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노래를 보면은 거기에는 많은 멋과 그리고 풍류가 담뿍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우리의 조상들을 존경하고 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조창의 명인이시고 뿐만이 아니라 검은고, 단소, 또 글씨 쓰기, 그리고 그림 그리기 이런데 탁월하신 재주를 천부의 소질을 가지고 나오신 인간 문화재의 신, 더욱이 우리의 시조 발전에 큰 공헌을 하신 정경태 선생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정경태 선생님은 중요 무형문화재 제41호이시기도 합니다. 정경태 선생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사십시오. 요즘 정 선생님께서 쓰신 그 펴내신 책 2권 때문에 여러 참 화제들이 오르고 있고 아주 경사스러운 말씀이 들려오는데요. 예. 무슨 책을 어떻게 써서 펴내셨습니까? 그 서감 병서 화제의 집이라고 하는 책하고요. 네. 김립 시집, 그 방랑시인 김색가시 지은 시가 세상에 많이 이렇게 전해져 있는데 모두 틀리고 해서 그걸 교정을 하고 오요된 것을 바로잡고 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의 후세에 전하자면 네. 그분이 지은 그것을 본으로 해서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옛날에 필사본을 본 기억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참작해서 한 거이죠. 아, 네. 그 펴내시느라고 준비하시는 시간이 많이 걸렸죠? 네, 그건 그 김색가 시집에 대해서는 한 3년 전에 불란서 한경자 그 교수가 네. 김색가 시를 구라파에 유포하기 위해서 네. 이게 한국으로 그걸 그 번역본을 구하러 왔었어요. 네. 상당히 한 달 동안 좀 배회를 하고 그랬지만서도 찾지 못하고 어떻게 어디서 말 들었는지 이제 나한테 와서 그것을 해달라고 그래서 대단히 뜻깊은 일이라 생각하고 번역을 해가지고서 복사본을 그렇게 불란서로 보냈었어요. 아, 네. 거기서 이제 불려서 발행이 되었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 후에 우리나라 한시 지낸 분들이 국내판도 하면 출판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이 여러 차례가 있어서 네. 이제 그렇게 해 본 것이죠. 네. 그리고 서감 병서 화재 집은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다 보니까 네. 병풍 글씨를 쓰고 그림 위에다가 화재를 쓰는데 대개 초서로 많이 쓰거든요. 네. 이게 정자로 뭔지 아닌가. 그렇죠. 또 그 뜻을 또 묻거든요. 네. 그걸 낱낱이 일일이 대답해야 그래서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들어낸 동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예 책으로 펴내셨군요. 참 초자로 써는 건 베이긴 좋은데 무슨 뜻인지 못 알아볼 때가 너무나 많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만은 옆에다가 한자로 음을 다 달았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김사과 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자가 많아서 가을지자를 뜻으로 나타내는 것을 네. 저 대명사로서 발표할 때는 낱낱이 글자를 해석을 풀이를 했어요. 네. 아, 참 그 정수의 말씀 들으니까 옛날 분들과 달리 저희들 요즘은 한자에 대해서 참 약해가지고 그런 그 책이 나오면 얼마나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옛 우리 조상들의 그 문필 솜씨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척경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그 김립, 김삽갓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 어른께 대단히 실례입니다만은 정 선생님께는
삿갓도 안 쓰셨는데 그 정삿갓. 시를 통해서 마음이 항상 그분을 참 애석하고 일평생을 방랑 시인으로서 했다는 것을 참 안타까워 생각하는 끝이고 네. 그 양반의 시가 네. 이 후세에 전환에 대해서 잘못 전해되면 되겠는가. 네. 그래서 다시 누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어떻게 그 시를 바로잡아서 네.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참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의심스럽고 네. 그래서 낱낱이 후생들, 이세들을 위해서 문법을 다 붙였어요. 아, 그것은 병서 화제집 그것도 그 문장화대한 그 문법을 붙여가지고서 이 한자 올라간 데는 이렇게 삐치고 네. 두자 올라간 데는 일리로 단단히 표시를 해서 아. 한자만 알면은 그 글을 자연히 알도록 네. 특히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네. 그걸 보고서 알도록 네. 했다는 거이죠. 네. 참 귀한 책을 펴내셨습니다. 제가 아까 여쭤보던 질문은 도중에 끊기고 말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김삿갓은 삿갓이라고 썼지만은 정 선생님은 삿갓도 안 쓰셨는데 정삿갓 하는 별명이 붙으셨다는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별명이? 그게 시절을 하고 네. 이 검은고 단소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현악 그 취약으로서 한가했으면 한 거이지. 네. 악보는 18가지의 악기를 다 연주법과 악보를 다 낸 적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 저런 거 하다 보고 돌아다니니까 네. 뭐 집안 다 잊어버리고 네. 그래서 그렇게 그 역시 맞으면 남들이 뭐 살림사도 모르고 그 신화 짓고 장기 받으나 돈 하고 그런 거 하고 다니니까 남들이 그렇게 자연히 말이 드는 게 배요. 그렇게 인생을 사실 수 있으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어떤 분은 참 부럽습니다. 근데 고향은 어디시던가요? 전북 부안입니다. 아, 네. 주산면 사산리. 네. 네. 또 선생님께서는 그 시조의 명창이시고 창도 또 시도 많이 이렇게 만드시고 쓰셨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시는 한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고시는 다 이것저것 다 봤기 때문에 네. 참 좋은 글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중에서도 당시 중에서 시조창으로서 부를 수 있는 것을 많이 외우기 때문에 자연히 항상 외워지고 그러더만요. 네. 지금 저것이 한시죠. 저건 어떤 작품인가요? 내용이 뭐죠? 당나라 문장 최호라고 하는 분이 지었는데 네. 그 내용은 그 황학로라는 다락에 가서 지었어요. 네. 그 뭐 옛사람이 이미 황학을 타고 가니 네. 이 땅에 속질 없이 황학로만 남았다. 아. 황학이 한번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 흰구름 일천해 속질 없이 길 곳이더라. 네. 청천은 영역 한양수요. 청천 개일청자 내친자인데 그 청천 각입니다. 집 이름이요. 네. 그러면 영역이 한양 그 나무 있는 데가 그렇게 보이고 네. 앵무처처 방초처처 앵무주라 꽃다운 푸는 성하고 성에서 앵무 물가실래라 그 경치를 말한 거죠. 네. 그러면 싫어질 때는 낙구에 가서는 항상 자기의 회포를 자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일무행간이 하처시오 날개문데 고향 집이 어느 곳이 이냐. 아. 연파 강상이 사인수라 연기 물결 강 우회가 사람으로 하여금 연기가 낀 것처럼 그 물결이 그렇게 파도가 아시무라하게 보이고 네. 그런 강우에서 자연히 이 시로 하여금해서 고향 수심이 나게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김삿갓 마냥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예. 더러 그 시조가 마음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그 저 시조를 우조 지름으로서 항상 부르게 되어요. 예. 네. 그러면 그것을 한번 창으로 불러주시면 더욱 참 영광이겠습니다. 예,
뭐 그 부를 수 있죠. 한번 좀 네. 부탁드립니다. 예, 네. 사기니성 불보판허니 배운 전제 건유로다 청천은 영역하냐 수연을 방초 워낙 이 창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지만은 오늘 더욱이 정 선생님께서 손수 불러주시니 더욱 참 요즘 말로 근사합니다. 네.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동안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하시고 창도 또 한학도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언제부터 한시는 배우시게 됐고 어떤 동기였습니까? 한시는 그 아마 12살 그때
15세까지 칠서를 다 읽었기 때문에 네. 그 뭐 사서 읽은 시절 네. 그때부터 시작했고 아, 주로 그 한문에 대한 장문을 많이 지었어요. 네. 그렇지나 중년에 신문집 낼 때는 다 그걸 다 수록은 안 했습니다. 그것만. 아, 예. 금년에 춘추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설되어서 71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고년에 그럼- 고이라고 해서. 고희시군요. 아, 예. 예, 축하합니다. 이번 그 책 낸 것이 다 고이 기념이라는 고희, 일입니다. 그러셨군요. 들어있습니다. 예. 15세부터 하셨으면 벌써 55년이 넘네요. 예,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 더욱이 그렇게 공부하시면서 쓰시면서 읊으시면서 그 중에서도 그 호록시라는 것, 또 예. 관광시조 예. 이러한 것은 참 정 선생님의 모든 것을 대변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 호록시라든지 관광시조가 어떤 것인지 좀 풀이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호록은 가령 서감이라 하는 호가 있으면은 네. 거기다가 서감 시조라 이렇게 위에다가 그 넉자를 올리고 절구를 질 때 네. 중간에 가서 정경태의 이름을 붙이면은 정공 그렇죠. 내가 지어주는 분이 원형 나보다 10년 연세이면 정옹 그러고 예. 또 제자들 나 같으면 정군하고 그냥 네. 이름을 이렇게 가로 붙이고 예. 그냥 일곱 자를 그냥 쭉 읽으면 또 그 뜻이 말이 돼요. 네. 그러면 그분이 특기가 바도를 두고 술을 마시고 서예를 하고 원예를 좋아하고 등산하고 그 말을 낱낱이 그 28자에다가 넣어서 짓는 수도 있고 네. 각하라 이렇게 해서 사운을 지어가지고서 우리가 쭉 이렇게 놓는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식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맞추는 그 글이 네. 시가 돼야 하거든요. 염이 맞이야 하고 운자가 맞이야 하고. 아. 그래서 그것을 중년에 시집을 낼 때 1384명을 하고 지금 네. 한 800수 정도 재판을 나와 있습니다. 예. 그 호록 씨가 그런 예. 거군요. 예. 그다음에 관광시조는 어떤 겁니까? 관광시조는 각 시나 군에 있어서 그 단위로 네. 그 지방의 명신 고적의 이름을 네. 한 30개 정도 전후해서 네. 모아 가지고서는 관광하는 순서로 아. 각 면이 있으면 각 면을 한 번 가고 다시 안 돌아갈 정도로서 그걸 순서로 넣어가지고서 네. 중위법 네. 가령 대개 중위법이 많이 들어가죠. 네. 삼척이나 지면 삼척에 일척하니 삼척에 한 번 오르니 그러거든. 아. 그렇게 중위법을 붙여서 그것이 지금 130수 지니까 남한일 때는 거짓다 지어진 130소. 셈이에요. 그럼 130곳을 다니셨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 구운지 명신고적 그 만든 앨범 같은 걸 보내가지고 더 짓는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진주에 진양성동 흐르는 물이 촉성로로 돌아든다. 그러면 진양과 촉성로가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풍천강 그 밑에가 강이거든. 예. 표하더라 빨래는 계집더라. 네. 의암 사적을 내야 하느냐. 옛날에 의암이 외장 청정을 보듬고 뭐 강물에 던졌다고. 예. 낙화 순국 천추고절 청평총죽이 풀려 있다. 앞에 그 청평더리가 더 대가 있어. 예. 이게 의암의 절개를 그 대에다가 붙였단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짓는 식인데 그 진주 이론으로만 그렇게 한 수가 되고 그래서 이것은 내가 이제 그 시의회를 조직하다 보니까 각 군지회 시지회에서 말하자면 자기의 고장에 특유한 시를 하나 만들어 놔야만 늘 부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단위로서 범위를 해가지고서 지은 것이죠. 예. 그럼 그 고장에 가셔서 여러 가지를 살피시고 보시고 예, 받을 수 전국의 있는 각 상을 시군의 지혜가 대한시의 지혜가 되고 네. 각 도의 지부가 되어 있는데 네. 진주, 마산 두 군데만 동지부, 서지부로 나눠 있어. 예. 제가 이따 시조회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 시조시 더욱이 그 중에서도 시조창을 부르신 동기는 참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15세로 칠서를 다 읽고 네. 시를 짓고 그런 게 어린 마음에 누구한테 가서 양보를 생각이 있더라니요. 그렇죠. 자신이 생기시고 15살에 장계를 갔는데 처갓집을 재행을 갔어요. 15세. 예. 예. 그때는 좋은 시대 아닙니까? 예. 거기에서 동서라고 하는 분이 예. 서감 자네는 시를 잘 짓고 네. 그러지만 나는 시조를 잘하지. 이렇게 말해요. 그 시조를 들어보는데 처음에 세사는 건감책이요 생애는 주일배라 서정 강상월에 둥두렛이 밝았는데 동각에 설중매 다리고 설중매라는 기생을 다리고서 예. 완을 양치고 이렇게 멋있는 시조를 불린다고. 여기에 호기심이 생겨져서 그냥 바로 가서 시조를 시작했어. 그러니까 한 번 시작하면 끝을 맞춰야 하는 성질이거든요. 예. 일어나다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동네 그 시조 선생 오생현 씨라고 그 영감님에게 배우고 나중에 또 그분이 저 고창 뒤께라고 하는 데서 김춘경 씨라는 선생을 또 모셔오고 그 뭐 펜펠락인 걸 찾아 배우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나쁘게 말하자면 물들었다고 그럴까 그냥 취미가 붙여가지고 선생 읍내 가서 그 충기판 네. 가사 가곡 있는 대로 다 구입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때 가서는 누 선생한테 배울 거 없이 내가 그냥 그 돌려가지고서 다 연습을 했어요. 그 남거 들으시고 배우셨군요. 그렇죠 말씀. 예. 그러니까 배우신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뭐 굉장히 힘드시다는데. 배운 과정은 이제 평조 사설 진림 여창 남창 뭐 각시조는 네. 그때는 그밖에 없었고 네. 그 후로 이제 전국을 답사하고 네. 내가 이제 그 12살에 아버님이 잡고 한지구는 이제 네. 통계 중문에 와서 있으니까 전국 윤곽들이 많이 오거든. 그렇죠. 그분들이 나 모르는 것을 부를 때나 깊이 배우고 말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가곡 가사 그냥 되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냥 한 거이지. 욕심이 많이 가져서는 네. 욕심이 많은 동시에 내가 생각해도 굉장히 내가 노력을 하는 사람이요. 네. 그 끝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가사는 임계희 선생한테 한 대에서 그 배우고 네. 음판에 나온 것은 음판으로 다 하고 네. 또 가곡도 하규일 선생님이 음판이 있어요. 네. 잔노래는 거기서 배우고 긴 노래는 24살 때 이병성 선생 이 아학부 출신 그 선생님인데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네. 그 선생님이 배웠습니다. 그건 직접 배우셨습니까? 직접 배웠죠. 여기 네. 나와서. 네. 그리고 여창이 세 바탕을 내가 불렀었는데 첫 바탕은 네. 전계문 선생이라고 그 선생님이 대금을 잘하고 학교도 못 오는 것이 없죠. 다 그 선생님한테 배우고 결국 두봉 그 이병 선생한테 배울 때 해보니까 별로 틀림없고 네. 그래서 두봉 선생 째가 많이 들어있죠. 네. 예. 그러셨군요. 제일 힘드신 점은 어떤 겁니까? 제일 애쓰신 제일 힘든 것은 이제 가곡 중에서 남창으로 남은전 달밝은 밤에 할 때는 그 곡조가 제일 어렵습니다. 네. 그 부르는 중에서 처음에 남은전 할 때는 남훈저 이것이 어려운데 이게 한숨입니까? 한숨도 하고 두숨도 하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배울 때 선생님이 제한을 해요 시간을. 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네. 나 가르쳐준 대로서 얼마고 한 시간을 잡았으면 한 시간 동안에 배우는데 요청한다 해주시오. 네. 그게 나 그때 속으로는 음판에 가곡 가사를 아는 대로 다 배워서 최고로 거기에 서울에 올라와서
그때 그 조선건반 뒷방에서 배웠습니다. 아, 이게 안학선이 이월색, 김하영이 이런 분들이 그때 늘 방송 나가는 게 네. 가사는 거기서 듣고 네.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면 내가 되니까. 아, 근데 가곡도 그거 어떻게 해서 다른 데 배워가지고서 나한테 배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말씀을 하거든요. 아, 아니 그전에 내가 여창도 좀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런 게 그거 알았다고. 그래갖고 그 후로 그 이병성 선생님이 하마진 그 악사장과 같이 그 이왕객을 무척 나왔어요. 나오고 이제 그냥 하실 일 없으니까 네. 부안 초원에 오셔서 2달 동안을 다시 재수를 하면서 네. 여창, 가곡 2바탕, 남창 2바탕, 그러니까 이제 3바탕씩을 배우고 그때 이제 악보도 빌려 주셨고 가사보도 빌려 주셨고 네. 그래서 그 후로 3년 동안을 아침 저녁으로서 아침에는 남창, 저녁에는 여창 그렇게 그냥 안 잊어보려고 말이요. 여창까지 다 하셨군요. 그 여창을 전바탕을 다 부르죠. 아이고. 예, 그것이 지금 모두 여창을 두태 바탕은 부르죠. 첫 바탕은 안 부르대요, 모두 서울에서. 힘들어서 그런가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어서 그것만 그렇게 하더란가요? 네. 나는 두태 바탕, 세태 바탕 그냥 다 하는데 네. 뭐 그거 가지고서 많이 한다는 것보다도 그 첫째 바탕이 별로 안 하더라니까요. 네. 선생님께서 그 서감제 시조를 정립시키신 일이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서감제 시조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내가 하는 죄를 받아서 그런 게 남이 말할 때 이제 그렇게 말하기가 쉬니까 서감제라고 한 것이고 네. 시조회라 하는 것은 처음에 영조 때에 이세춘이라는 분이 관서지방 와서 평시조 곡을 차안곡을 해가지고서 거기서 많이 가르쳐서 네. 한 수십 년을 그렇게 전해 나왔는데 네. 서울에 와서 경제 영남으로 가서 영제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영제 경제하고 영제하고 합쳐서 반영제가 되고 광라주, 영무장, 내포, 완주, 완제 그렇게 8군데째가 된 것을 네. 반영제를 축게 들고 그놈을 해가지고서 그 시조를 많이 주장해서 부르는데 이것이 각인각색으로서 이 사람은 이렇게 부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부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해야 후세들에게 전하지 그렇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연구 끝터리에 율려상조법이라는 것을 네. 그러니까 시조는 원래가 양악으로 비해서 도, 파, 둘, 뿐이에요. 네. 거기다가 5선본을 볼을 5선을 그어 가지고서 하면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네. 도파로. 진림도 높은 도파로 돼 있고. 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해가지고서 다른 악보는 악보를 보는 법을 배워야지만 이 시조 악보는 보면 바로 알게 됐으니까 이건 경창대회만 하면 된다. 아하. 해가지고서 23년 전에 시조 경창 대한시회를 조직해가지고서 각 지방에서 취미로 시조 경창대회를 하도록 이렇게 마련했어요.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할 일 없고 되게 처음에는 노인층에서 많이 부르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듣기만 하면은 자연히 그 시조보 내가 만든 그걸 네. 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130만 명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고 이 시조를 전창하는 분을 명인이라고 하는데 네. 한 180명 정도의 양성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130만 명이라는 것은 제자의 제자 3대 4대로서 그렇겠죠. 이렇게 네. 모두 반토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시조보를 선율선으로 만드셨다는 말씀 들었는데 네. 그게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시조를 이렇게 네. 쭉 뻗는 소리를 불러보면은 네. 양악의 도, 파, 둘, 선뿐이에요. 네. 이게 5선을 필요가 없다 이것이요. 아. 그 가운데 선 둘만 가려서 가령 이게 파하면 처음에 춘관에 이렇게 내가서
예, 도로 내려가니까 네. 다시 90일 예, 이렇게 하면 아래에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오선을 끝났지만은 그 예민하게 뭐도 그 알 수 있는 것을 복잡하게 하는 것 하니까 네. 저것이 선율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거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평시자고 써 있고 그 밑에 뭡니까? 그 밑에는 그 문장을 써놓은 것이고 네. 그 밑에가 그 선이방 그것입니다. 아. 점선은 소를 빼고 아하. 이렇게 곡선은 떨고 네. 또 밑 내려가지고서 이 줄을 중심으로 곡선이 된 것은 그 흔드는 소리라고 그래요. 네. 예, 92. 예,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면 전부 책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시조보는 안 배우고서 보면 바로 안다는 거. 네. 지금 앞으로 이 세대에게 저것을 보급한다면 시조는 그냥 자연히 자동적으로 알게 되고 저리 꼬불꼬불 했는데 그 꼬불꼬불 숫자만큼 흔들어야 됩니까? 아니 숫자만큼만 그저 뜬다 하는 떤다. 하는 그런 게 정도 표시군요. 예, 예. 그럼 길이는 어떻게 잡습니까? 지리기는 이제 장단이 이렇게 내려오신 것은 채치는 것이고 네. 동그라미는 뒷굴에 이 둘레를 상징해서 네. 공을 치고 아. 동그라미 안에다가 이렇게 그런 것은 이렇게 마주 합장을 치는 것이고 네. 공카는 공란이고 그렇습니다. 네. 참, 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시간 때문에 여쭤보지만 되게 아쉽군요. 그런데 아까 정 선생님께서 김삿갓 말씀을 하셨는데 김삿갓 이렇게 방랑 시인이었고요. 예. 또 정삿갓 선생님도 방랑이신데 그럼 한 가지 말입니다. 제가 무척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그러면 15세 장가 가셨고 예. 또 방랑 정삿갓의 생활은 또 계속이 되셨고 한 20 넘어서부터 그랬죠.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가정은 옛날에 300석 선자를 받는 소지주였어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 이 보고 다 이렇게 해서 동생들 다 갖추고 네. 그냥 나대로서 가니까 자산도 필요 없고 내 취미대로 그냥 여기저기 가다 보니까 네. 자연히 가곡 가사 이 여러 가지 악기를 다 배우려면은 선생을 쫓아가야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남들이 그렇게 보는 거에 비해 정색까지라고. 그 정사과 선생의 팔자가 좋으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군요. 그냥 남들은 좀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전에는 가정적으로서 아들 딸이 많은데 아버지는 시전하고 돌아다닌다 했는데 요새는 이제 인간 문화재가 되었다고 해서 네. 그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잘 하셨던가 보다 하는 이런 생각이 조금 가는 모양입니다. 그 아들 딸이 많다고 그러셨는데 자녀분이 마스로 딸 둘, 네. 그 밑으로 아들 6입니다. 그럼 손자가 있고. 8남매. 예, 낳기도 한 서너 아들 잃었어요. 그 당시의 말로는 요즘 말 아닙니다만 그 당시 말로 금감스러운 가정을 이끄시고 계셨군요. 그냥 가정도 모르니까 뭐 다남자라 뭐 오복에 수복이 다남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거 뭐 저거는 저거대로 공부하고 나는 나대로 취미로 다닌다 하는 자연히 그 방랑적인 그 생각이 들어서 정사갓의 감투가 어울리시는 감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편 또 검은고 단서도 그렇게 능하시다면서요? 처음에는 가야금을 타다가 네. 대금을 신달령 씨라고 그 선생한테 배웠었는데 네. 그것은 늘 불어서 입짐이 안 사그라지는데 안 부르니까 돼요. 그게 네. 자연히 몇마든 단소를 하게 되고 검은고는 옛날에 주자가 금서 40년이라 공자님도 검은고를 사회한테 배우셨다. 네. 그 이런 그 검은고는 학자하고 좀 관련이 많기 때문에 네. 서금이나 글과 검은고라 네. 금서라 이제 이런 말에 있어서 그 검은고를 제일 좋아했었고 네. 또 그 검은고 하면 웅심합평 해서 그런 것이 하나가 있고 내가 처음에 검은고를 임세균 씨한테 배워가지고서 그 지인당동 다루동 구문으로 된 악보를 네. 전주 황정대에 황태중 임나무 그
일념을 고쳤어요. 네. 누가 악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보도 못 오고 네. 그래서 그것을 해가지고서 따로 보를 냈어요. 네. 지금 살갱하는 건 나는 그냥 기억자만 커서버립니다. 네. 그러면 살 소리가 되고 그래서 악보가 아주 간소화해서 돼가지고서 가야금 12절 낱낱이 봐야 하지만 검은 거는 이렇게 딱 짚어놨지만 기타를 지금 내가 했거든요. 네. 이제 기타 치는 식으로서 이렇게 손만 짚으면 그냥 요 악보는 보아도 되니까 나는 요즘 검은 거를 작년 시안에 내가 누구를 하나 가르치는데 일주일에 검은 거 영산 회상하고 가곡 잔바탕을 내가 가르쳐봤어요. 그게 다 돼요. 그것만 보면 되고 연습은 자기 집 와서 하라고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게 네. 그 시조보도 선율선 악보를 만들었지만 항상 이것을 전수하는 방법을 항상 연구하기 때문에 그렇게 악보가 된 거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전직원에게 만든 국악보란 책이 요새는 그냥 복사판으로 그냥 나가가지고서 번잡. 네. 근데 정 선생님이 저 한자에 그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한번 이왕 나오신 김에 검은 거 한번 설명보다도 좀 연주를 해주시면 더. 예. 그런 거 선생님께서는 시, 서, 또 가창, 음률 그뿐만이 아니라 또 화, 그림에도 그렇게 탁월하신 재주를 타고나셨다. 그림은 어떻게 그리시고 제일 좋아서 그리시는 그림은 되게 어떤 소재입니까? 어렸을 때 이제 글씨를 쓰다 보니까 사학원자를 하게 되고 네. 사학원자 매라는 국죽 이제 이렇게 네 가지 이제 갖다가 솔, 포도, 연, 모란 네 가지를 해서 팔군자라 하는 명칭을 항상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포도를 많이 기르게 된 것은 광주 이재 선생님한테 그 포도를 배웠고 네. 이당 선생에게 매화를 배웠었고 네. 산수로 설경은 심행 선생한테 배웠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가서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 어른들이 만나면 항상 시조를 부르고니까 사랑해서 네. 이것을 해보라고 하고 그냥 당신의 댁에서 그냥 잡아놓고는 그냥 그렇게 이렇게 하라고. 네. 그러니까 저게 포도죠. 예. 그 넝쿨이라든지 포도열 이 송이가 아주 살아 있군요. 저 언제 그리신 그림이신가요? 작년 시안에 누가 이제 부탁을 해서 네. 그렇게. 저 어떻게 포도 그 동그랗게 어떻게 그리십니까? 그냥 한 번에 탁 그리십니까? 한 번이죠. 붓이 두 번 가면 안 되나요? 안 되죠. 아. 근데 포도를 할 때는 네. 붓끝이 다 달아지는으로서 이렇게 돌려야만 잘 됩니다. 다 다른. 예. 네. 그 자세히 보면은 네. 이렇게 훈이 있어요. 도저히 그걸 갖다가 그냥 묘사에서는 안 듣는 거예요. 그러시겠죠. 예. 포도 그리시는 게 제일 재밌으신 그림이에요. 저 그림은 호랑이 그림인데요. 예. 금년이 호랑이 해라 저걸 그리셨나요? 아니면은 언제 그리신 작품인가요? 근데 저것은 작년 시안에 나 잘 아는 그 친이절 예. 제자들하고 합작한 것이에요. 네. 누가 한 사람이 했다고 할 수가 없어. 네. 그리고 저 호랭이는 그 본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보고 그렇기 때문에 네. 오히려 산소반도 훨씬 쉽습니다. 쉬워요? 예. 아, 호랑이 만나보시진 않으셨죠? 저 늘 영화로 안 봅니까? 영화로 보십니까? 예. 위험도는 없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아들이 저런 서화를 좋아하고 네. 서감 청자라 하는 이것을 뭐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 무슨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런데 이제 저거를 갖고 와서 글을 지어달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밤새에 화호라 그림 호랭이라 해가지고서 시를 지었어. 네. 예, 저게 그 사운으로 지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앞으로 저런 그림이 많이 나오면 그 화제를 쓰려고 일부러 그 시를 지어가지고서 네. 그때가 서감제라 하는 이름을 붙였죠. 아, 그러시군요. 네. 네. 그림도 이렇게 잘 그리시고요. 그 선생님 펴내신 책 가운데 조선 창학보 또 국악보 같은 것은 우리나라 국악 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했고 국악 분야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헌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책은 언제 펴신 책입니까? 그건 내가 한 30 넘어서 뭐도 그 체벌을 하고 네. 전주고등학교에서 3년 있으면서 그 책 하나를 그 재단에서 출판비를 담당한다고 그래서 그 네. 만드는 거죠. 근데 아. 거기에 가서는 모든 악보가 네. 옛날에는 이방제 악부에서 자기 배운 전공을 자기만 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었기 때문에 통보가 세상에 나오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뭐 악보란 건 도저히 볼 수가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검고보도 지응당 살갱 이런 다루등 이런 식으로서 배워왔는데 네. 율리모 전부 다 고쳤어요. 네. 번역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여밀락이니 뭐 가곡 회상 전부 다 내고 그 가운데 해금오고 피리보하고는 금년회사 완수를 했구만요. 아, 예. 지금 이제 그 행제 풍류로서 다 갖춰야 하기 때문에 네. 금년회사 건년이지. 네. 건년 이제 완수를 하고 삼연육각보도 다 냈었고. 아하. 예. 그 옛날에 거기에서는 명륜대학 시절에 행가를 가르쳤어요. 향가. 네. 예, 그래서 네. 이제 시용행학보란 옛날에 고어본 있는데 그거는 그 음계가 숫자로 되어 있어. 상일, 상이, 하일, 하이 이렇게 네. 되어가지고 그것을 전부 양악의 음보로서 또는 지금 저거는 뭔가요? 예, 저건 삼연육각의 최근에 모두 것이 한 것입니다. 네. 삼연육각도 전주에서 많이 그걸 주장하고 네. 또 나주의 분이 또 있는데 나주 것도 다 체보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예. 저런 거 제보하시려면 시간과 노력이 대단하시죠? 예, 그다음 한번 부르면 그냥 그대로 적으니까 정관을 아. 만들어 가지고서 공책 같은 데 이렇게 줄친 걸 갖다가 네. 그래서 나중에 와서 정리를 해야죠. 하하. 예. 처음 합장머리 내는 걸 잘 몰라요. 뭐 네. 구음하는 분들이. 네. 정선생님 모시고 말씀하니까 가지신 재능이 너무나 많으셔서 1시간 가지고 방송이 안 끝날 것 같고 예. 한 2시간 딱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좀 그런 형편도 못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께서 사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시는 일은 어떤 일이신가요? 시조 악보가 후세에 잘 전해 나갈 수가 있다는 네. 일반에게 이해를 시키고 네. 지금 고등학교 대학에서 이 시조 악보가 이렇게 간편했던 줄을 잘 소개가 잘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차차 이제 그것이 될 거라 생각하고 네. 최근에 행제 풍류가 문화재로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니까 네. 그것이 옛날에는 전부 다 골골마다 다 그것이 있었는데 네. 그동안에 쇠퇴했어요. 아. 근데 상당히 이제 거년 가을부터서는 이 부흥의 일로에 상정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각처에서 그것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서 이 악보를 요청하고 그러대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행제 풍류가 문화재로서 차차 이렇게 네. 등장한다, 지정된다 네. 그런 것이 네. 반가웠고 네. 아까 정 선생님 그 시우의 말씀을 서두하셨는데요. 예. 그 시우의 말씀 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시우의- 시우회는 어떻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시우회는
그 전에 대전 있으면서 시조 단체를 만들어가지고서 네. 이것을 국민 개창 운동으로 네. 이렇게 이제 전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서 이거 한번 이렇게 산하 단체 지회를 모집해보자 하니까 네. 한 2달 동안에 한 60여 군데에서 각 군에서 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서 굉장히 이제 번창이 되니까 본부가 서울에 있어야 한다 해가지고 서울로 상경해가지고서 네. 그렇게 한 지가 23년이 됩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시조보를 이제 모두 각 지방에 반포하고 네. 이렇게 해서 각 도에 지부가 있고 네. 다만 경상남도만은 진주에 서지부, 마산에 동지부가 있고 이 중앙에 있고 네. 또 회관도 지금 여기 가져오신 게 이게 시의회 회원들의 명단인가요? 이것은 네. 거기에 회장급들 예. 이 대한시위에 치밀하게 관계되는 분들의 이름을 적다 보니까 그렇게 네. 책이 이게 되네요. 신이 정선생께서 쓰신 예, 작품의 하나군요. 예. 참 대단하다. 그게 이제 나무 이름을 쓸 때는 절대로 반자로 쓰는 성격이 아닙니다. 예. 꼭 온자로. 네. 바우함자도 묘산몇 때 독성할 것이 아니라 네. 속자, 약자로 쓰지 않고 네. 꼭 온자로만 쓰는 성격입니다. 앞으로 이거는 시의회 박물관에 소장할 중요한 작품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게 말이요. 작고인은 다른 데 옮겨놓고는 그냥 그다 붙여버려요. 네. 그래서 이 종이 한 장 두꺼가 말이야 네. 2거풀, 3거풀 등급대가 그러게 많습니다. 말씀해요. 예. 예. 참. 그래서 이거 잃어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예. 그래서 복사를 많이 해놔요. 예. 이게 가지고 계십시오. 예, 예. 여기 참 그 정쌤 그동안 같이 가까이 모시면서 또 배우시면서 또 같이 도우시는 그러한 몇 분 손님이 나와 계십니다. 정혜실 아나운서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정경태 선생님의 부인 되시는 분과 그리고 제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부인 되시는 석정숙 여사님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삿갓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걸 봐서 잘 알겠는데요. 지금도 설마 방랑 생활을 하시진 않겠죠? 지금도 여전하세요. 그러세요? 네. 그러면은 댁에 계신 때가 별로 없으시겠군요. 한 일주일 집에 계시면 나머진 다. 네, 한 달에서요. 네. 얼굴 뵙기도 어렵군요. 네. 그 풍류를 즐기시는 건 잘 알겠고요. 그 외 어떤 성품을 지니신 분이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고집이 좀 대단하시고 네. 또 뭐 일을 하나 잡으시면 네. 그걸 끝을 맞춰야만 주무시는 그런 잠을 안 주무셔요. 네. 다 하실 때까지 세워요. 그냥 계속. 그러세요? 예. 요즘도 이렇게 주무시지 않고 예, 작품을 쓰시는 두루누시는 승미가 아니고 항상 앉아서 조금 좋으시지 네. 두루누질 않아요. 항상 바쁘시대요. 네. 그럼 그 옆에서 같이 계신가요? 부인께서도? 집에 계실 때는 같이 이제 참참에 뭐 해 올리고 네. 네. 함께 시중을 작품을 만드시는군요. 같이 이제 먹도 갈아드리고 네. 또 여러 가지로 참 애를 많이 쓰시는군요. 또 남에게 지지 않으려는 그런 성품이 있으시잖아요. 예. 제자분들이 많으니까 많이 네. 좀 도와주시죠. 제자분. 그런데 그런 많은 욕심을 그 욕심으로 그치지 않고 그만큼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네. 업적을 남기시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힘껏 도와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까? 네. 근데 사모님께서도 시조창을 상당히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좀 원리해라 해서 모시고 나가면 사모님이라고 한 장 자꾸 허래요. 그래서 그냥 쬐끔 오늘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어서 참아야겠습니다. 그동안 정상가 선생님 모시고 살림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는 문화재 전문위원 이보영 선생님 나와 계신데요. 정 선생님께는 언제 배우셨습니까? 예, 고등학교 제가 들어갔더니 이 정 선생님께서 국어 선생님으로 계시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제가 이제 틈틈이 배우고 있는 거죠. 한 30년 넘게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배우시는 동안에 기억에 남는 재미난 일화는 없으십니까? 네. 이제 선생님께서 이 국어를 담당하셨는데요. 이제 다른 선생님하고 다른 점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제 이어른께서 그 한시를 하시니까 가끔 이제 국어 시간에 이렇게
가르치시다가 이렇게 흥이 나시면 한 시를 아주 멋진 자작 시를 소개해 줘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때에 모르는 소견에서도 아주 그 참 멋있는 거다. 이게 비가 오면은 그 비 뚫는 소리가 파초에 부딪혀서 바둑 소리와 같다 한다든가, 이거 아주 참 기발한 그런 시상이 있으시구나 하는 그런 감탄을 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 조지훈 그 성무라고 하는 그런 시를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거를 가르치시면서 그냥 풀이를 하지 않고 거기 나오는 그 뜻이 이렇게 춤 사이는 어떤 것을 하신다 하면서 이렇게 춤을 선수 조금씩 이렇게 추지세요. 선생님께서는 그냥 지나가는 걸로 그냥 하셨지만 저희들은 이것이 정말 우리 예술의 정수구나 하는 그런 감명을 느꼈고, 또 칠판에 가끔 이렇게 사군자 같은 것을 이렇게 치셔요. 그래서 이 사군자가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난초 등걸이라든가 난초 이파리라든가 매화 등걸이 어떤 그 문기를 우리들에게 심어 주시려고 애를 쓰셨고, 또 특히 국악반을 두셨어요. 그래서 이 국악반 학생들에게 그 시조도 가르치고 그러셔서 아마 그 당시에는 국악 교육이 별로 없는데 후세들에게 이런 전통 예술을 가르치라고 많이 노심초사를 하신 걸로 지금 생각해도 그 역력합니다. 그렇게 시작하신 것이 지금 그 서감제 시조를 정립하신 것을 비롯해서 참 많은 공헌을 남기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 선생님께서는 그 우리 전통 문화의 발전에 많이 있는 기여를 하셨는데 이제 그걸 여러 가지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단 이제 몇 가지만 꼽자면은 하나는 이제 시조를 바로 잡으신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 시조가 그 각이 제대로 안 맞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지역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다든가 하는 것을 전부 바로 잡으셨고, 또 하나는 이제 선율선이라고 해서 아까도 봤지만 쉬운 악보를 만드셔서 시조 보급에 아주 많은 공헌을 하셨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악보를 만드신 것입니다. 선생님이 그 악보를 만드실 때에는 다른 데에 별로 그렇게 국악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그런데 어떻게 선생님께서 그 시골에 계시면서 이러한 악보를 만드셨는지, 이런 것을 아마 선생님이 전통문화 발전에 공헌한 중요한 것을 제가 꼽자면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갖고 계신 재능만큼 많은 업적을 남기셨군요. 네, 네, 오늘 함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 선생님 오늘 이렇게 모신 게 천만다행입니다. 그 바쁘신 시간에 고맙습니다. 못 오시겠다고 몇 번 말씀하신 걸 참 꼭 이렇게 모시도록 와주셔서 걸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세상에 태어나신다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세상에 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그때 가서 맞춘다 하는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만큼 내가 지금 앞으로 해마다 악보를 늘 계속 이렇게 악보뿐 아니라 내가 만들고 싶은 책자를 늘 계속 원고를 쓰고 있거든요. 네. 네. 앞으로도 그 천부에 타고나신 큰 재주를 크게 활용하시고 우리나라 문화 발전, 더욱이 국악 발전과 시창에 크게 공헌이 있으시길 간절히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시조창의 명인이시고 우리 중요 무형문화재 제41호 인간문화재의 신 정경태 선생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11시에 만납시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